안녕하세요. 여행으로 보는 세상 이준희입니다. 오늘은 강릉으로 가볼게요. 강릉에 허균 헌안설원 생가로 가서 헌안설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실 헌안설원은 조선 최초의 문집을 간행한 여류 시인인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1563년에 태어났고요. 27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떴습니다. 아니, 교수님, 갑자기 왜 공부하는 분위기입니까? 네, 공부도 해야죠. 공부하고 보면 이것도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원래 헌안설원의 이름은 초희입니다. 그리고 난설원은 자기 스스로 지은 당호예요. 사실 조선의 여자들이 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당시 왕실에서도요, 공주에게 한글 이상을 가르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헌안설원의 아버지 허엽이 아들, 딸 구별 없이 글을 가르쳤고, 헌안설원은 그 덕에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헌안설원의 아버지 허엽의 호가 초당이고 이곳이 초당마을입니다. 아니, 그 강릉의 순두부로 유명한 초당마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곳이 바로 초당마을입니다. 초당마을에 헌안설원 그리고 허균 기념공원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니, 허균이랑 헌안설원이랑 어떤 사이입니까? 네,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이 바로 헌안설원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허균에게 직접 글 공부를 가르친 사람이 바로 헌안설원입니다. 이 헌안설원의 남매, 오빠까지도요, 모두 다 출중했는데요. 헌안설원 오빠 허봉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찍 과거에 합격해서 중국의 명시들을 헌안설원에게 가르쳐줬고 또 한시를 배우도록 이 헌안설원에게 스승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당시에 여자들이 한글을 공주도 한글만 배운다는데 한문에 스승까지 이렇게 소개해 줬다면 공부에 타고난 집안이기도 하지만 남녀 차별 없이 이렇게 서로 글 공부를 독려했던 것 같습니다. 헌안설원은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기질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8살에 지은 시가 있는데 이게 또 중국까지 알려졌죠. 이 글이 너무나 뛰어나서 아니 이거 8살짜리 애가 이거를 어떻게 짓냐, 가짜다, 거짓이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헌안설원의 시가 중국에 알려졌을 때 이 글이 진짜 8살짜리 꼬마아이가 지었단 말이냐, 그것도 여자아이가 지었다는데 감탄했다고 합니다. 8살에 지은 시가 광한전 배공루 상향문인데요. 이 내용이 신선세계에 있다는 이 광한전 배공루 상향식에 초대받았다고 상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헌안설원은 어릴 때부터 송나라의 태평광기와 같은 책을 즐겨 읽었고 도교와 신선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고 합니다. 현재 허균 헌안설원 기념관에는 1605년에 한석봉의 글씨로 이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헌안설원의 시가 어떻게 중국에 알려지게 됐을까요? 1500년대에 쓴 시가 중국에 어떻게 그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사실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서관이 있는데요. 중국 국가도서관입니다. 여기에는 신라, 고려, 조선 시인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조선시선이라는 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조선시선에는 최치원, 김시습, 헌안설원의 시가 들어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시가 헌안설원의 시였습니다. 헌안설원이 죽은 다음에 1590년에 허균이 누이의 시를 모아서 난설원 시집을 세상에 내놨는데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명나라 지원병이 우리 조선에 들어왔었죠. 그때 함께 들어온 사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학식이 있고 말 잘하는 이 허균이 사신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신 중에 한 명이
조선 문인들의 시에 관심이 있었고, 이때 허균이 다른 시들과 함께 이 허난설원의 시 200편을 보여줬고, 중국으로 돌아간 이 사신이 1600년대에 쓴 시가 바로 조선시선입니다. 그래서 허난설원의 시는 중국에서 열풍을 일으켰고요. 1700년대에는 일본에서도 허난설원 시집이 널리 알려져서 애독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허난설원 하면 규원가로 유명합니다. 이 남편의 원망을 고스란히 드러낸 이 가사집인데요. 이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원래 이렇게 자유롭게 공부하던 이 허난설원이 15살 때 바로 결혼을 합니다. 5대에 걸쳐서 문벌 귀족 가문인 안동김씨 집안의 김성립과 정략 결혼을 했는데요. 사실 금술은 원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조선 중기의 결혼 제도에서는 원래 남자가 처가살이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난설원과 동시대에서 강릉 출신인 누구죠? 바로 이율곡의 어머니 심사임당의 경우에는 친정 강릉에서 애들을 낳아서 키우고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았는데요. 허난서로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과거 준비를 위해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결혼 초반에 집안일을 떠맡게 되고, 또 남편과의 이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텐데요. 그 새색 씨의 마음을 표현한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김성립이 번번이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공부를 멀리하고 또 여자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게다가 김성립에게는 자기보다 뛰어난 이 아내의 학문에 열등감이 커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허난설원에게는 두 아이가 생겼는데요. 이거 아이 키우는 것으로 결혼 생활을 낙으로 삼고 이어갔습니다. 또 시를 쓸 때만이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이 여자가 글 쓰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남편 김성립은 그러면 과거 시험 합격합니까? 합격하기는 하지만 남편 김성립은 영의정을 지낸 할아버지, 또 도승지였던 아버지와 달리 허난설원이 죽고 나서 겨우 별시 문과에 급제합니다. 최고 높았던 관직이 정팔품의 하급 벼슬이었습니다. 이 허난설원이 지은 규원가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죠. 아니, 그런데 어쩌다가 27살의 허난설원이 이렇게 죽게 됩니까? 이 겨우 시를 쓰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이 허난설원에게 불행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1580년에 아버지 허엽이 객사합니다. 그녀의 두 아이들도 모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요. 게다가 자신을 아껴주던 오빠 허봉도 귀양 갔다 오는 길에 38 젊은 나이로 객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난설원이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뱃속의 자식도 유산됩니다. 그래서 허난설원은 27살 아직 한창 젊은 나이에 자신이 쓴 모든 시를 태워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허난설원의 묘는 경기도 광주시 안동김씨 선산에 묘가 있습니다. 남편 김성립은 허난설원이 죽고 나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는데, 그 둘째 부인 홍씨와 같이 묻혀 있고요. 허난설원은 두 아이와 함께 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허난설원의 남편 김성립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허균은 이 매형인 김성립이 누나보다 못났고 공부만 할 뿐 실제로 경전이나 역사도 제대로 모른다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찌 보면 이 허균 집안이 기준이, 이 집이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높아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김성립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29살에 문과에 급제했지만 이 당시 기준으로 과거 급제 29살이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도 32살에 무과에 급제합니다. 과거 급제 평균 연령은 40세가 넘습니다. 사실 김성립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의병에 참전했다가 전사하고 끝까지 시신을 못 찾았습니다. 허난서른이 죽고 나서 불과 3년 뒤의 일이었습니다.